현대건설 주주 여러분 안녕하세요. 12월 2일자 핵심 주가 분석해드릴 상담 인사드립니다. 저는 이 현대건설의 주가가 심각한 저평가 상황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도 아는지 열심히 모아가고 있더라고요. 메릴 린치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는 메릴 린치가 단타를 할 때 등장하면 사실 제 주관적인 경험이지만 메릴 린치가 단타할 때 끼어들면 저는 무조건 매도합니다. 근데 이 메릴 린치가 밑에서 담아가는 종목들은 눈여겨봅니다. 왜? 이 메릴 린치가 이런 식으로 모아가는 주식이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자세히 보시면 모건 스탠리도 오늘 매수했습니다. 하나증권 쪽에서도 매수해 가고 있고요. 맞나요? 우리가 최근에 CLSA 증권에서도 2만 주나 매수했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물론 신한투자가 또 끼어들고 있습니다. 이들은 단타만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집을 기대하게 하는, 전반적으로 물량을 조금씩 모아가려고 하는 그런 분위기도 나오고 있어요. 골드만삭스 쪽에서 약간은 매도를 하고 있지만 그 물량들을 지금 받아가는 메릴 린치가 있습니다. 여러분, 수급만 보더라도요, 뭔가 터지기 좋은 상황 아닌가요? 주가만 안 올랐어요. 우리 한번 생각해보죠. 사람들은 급등하는 주식에 열광합니다. 급등하는 주식이 내일도 급등할 거라 기대하고 급등할 때 매수를 하죠. 그리고 급등했던 그 주식을 내가 못 잡았는데 하면서 혹여나 내일 모레 흔히 말하는 눌림목이란 녀석을 주면 벌떼처럼 달려듭니다. 급등 이후의 눌림목이라고 하면서 말이죠. 그런데 말이죠, 그런 급등과 그런 눌림목이 만들어졌을 땐요, 누군가가 그 밑에서 물량을 저렴하게 매집했을지 모른다라고 하는 사실을 대부분의 사람들이 간과를 해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지금 이러한 흐름은 우리가 바라는 흔히 말하는 급등 이후의 눌림, 그 상승세를 실현하기 위한 과정이라고 말씀드리기 위함입니다. 그게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주가가 급등하는 거 그냥 만들어지지 않아요. 주가가 급등하고 눌림 만들어지는 거 그냥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이런 식으로 밑에서 상승에 대한 힘을 모아가는 시간과 노력이, 돈이 필요해요. 그리고 그 돈이 맞아요, 외국계 증권사로부터 포착이 되고 있다는 사실은 굉장히 긍정적이죠. 저는 그래서 이 현대건설에 승부를 걸까 합니다. 저와 함께 승부를 거실 분들은 오늘 빠짐없이 좋아요를 눌러볼게요. 저와 함께 승부를 걸어보실 분들은 영상을 끝까지 시청도 해볼게요. 다가오는 큰 사이클을 대비하기 위한 중요한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좋아요 모두 눌러주셨으리라 믿고 바로 시작해보겠습니다. 기가 막힙니다. 야, 사이다 이런 차트는 처음 봅니다. 여러분, 현대로템도 이런 식으로 움직이진 않았어요. 2018년도에 급등했다가 빠지죠. 올라오다 빠지죠. 이 안에는 현대건설을 보유하고 있는 기존 보유자분들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그 매물대를 단번에 급등시키면서 소화를 했어요. 저는 어쩌면 이 구간부터 누군가는 물량을 모아오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그건 너무 멀리 간 생각일 수 있죠. 그래서 저는 하나만 보자는 겁니다. 이때 매수를 했던 사람들이 만약 여기에서 매도를 치고 있다면 얘가 올랐을까? 여기가 매집이든 아니든 그건 변론으로 하고 알 수 없으니까. 중요한 건 급등하면 사람들이 매수를 하고 그 급등했던 상황 속에서 매도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떨어질 때 오매불망 올라오길 기다렸던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럼 올라오는 이 주가를 보면서 누군가 매도할 수 있다는 걸 감안해 본다면, 이렇게 주가가 상승세를 그렸다는 것은 그 매도 물량을 받아주는 흔히 말하는 세력이 있을 가능성도 존재하겠죠. 우리가 흔히 시장에서는 개인이 만들어낼 수 없는 흐름을 주목하라는 이야기를 하죠. 지금 이러한 급등은 과연 개인이 만들어낼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게 바로 우리가 승부를 걸어야 되는 이유예요. 현대건설이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죠. 원전 어떻게 되는 거냐? 그죠? 현대 엔지니어링 대손 삼각비 반영 어떻게 된 거냐? 도대체 뭐냐? 근데 결론적으로 뭡니까? 불가리아 원전 본계약 2026년 초 기대되고요. 또 페르미 아메리카 원전 EPC 2026년 상반기 마찬가지로 기대되고, SMR 기대, 그죠? 웨스팅하우스를 통해서 미국 원전, 유럽 원전 프로젝트에 대한 계약 기대감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맞나요? 그래서 우리는 이 현대건설을 바라볼 때 아직 시작되지 않은, 맞아요, 아직 시작되지 않은 황금 시대를 준비하는 종목이라고 보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잘 가다가 왜 이렇게까지 오랜 기간 털었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물론 원전 계약 지연에 대한 것도 있었죠. 근데
만약에 그냥 끝났다라고 판단하고 이거 정말 뭐 돌발 악재다 생각하고 밀 거였으면 이렇게 밀었을까? 뭐 볼 거 있다고? 박살을 냈을 겁니다. 슈팅하면 급등을 주고 박살. 이렇게 계속 올라가는 거는 저는 1차 매집이었다라고 판단을 하고요. 매집된 이후로 숨고르기가 꽤나 길게 나왔다. 그래서 중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게 뭐예요? 여기서 매수하자라고 말씀드렸던 이유가 지금부터는 신용 물량을 털어내는 반대 매매 흐름을 유도할 가능성이 높다. 보통 이렇게 많이 올랐다가 많이 빠지고 개파락까지 해버리면은 반대 매매가 나올 가능성이 높아지는데 그 물량을 받고 올릴 거다 라고 저는 판단을 했고, 근데 여기서 시간을 끄다가 또 이렇게 반대감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흔들면서 물량을 최대한 저렴하게 모아가기 위한 시간이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요. 그래서 말씀드렸던 대로 대형 원전 프로젝트, SMR 프로젝트 이런 것들 확인하면서 점점 주가가 다시 올라가게 될 거다 판단합니다. 앞으로는 상승 추세가 시작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안에서 상승과 하락을 반복할 가능성이 높아졌고, 그럼 이 안에서 짧게 매수와 매도를 반복할 수도 있지만 이 안에서 만들어지는 상승 추세는 결국 85,100원이라고 하는 전고점을 돌파하기 위한 초석이니까요. 결국엔 초급등까지 시연될 가능성이 높으니 우리가 여기는 승부를 걸어볼 만하겠죠. 잡았는데 약간 오르고 팔아버려요. 떨어지다가 또 잡았는데 이 안에서 말하는 겁니다. 상승, 조정, 상승, 매도, 조정하면 매수, 오르면 매도, 떨어질 때 또 매수 했더니 갑자기 사이클이 시작되면 여기를 전 뛰어넘을 거라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승부를 걸어야 돼요. 그게 지금이 될 수도 있어요. 언제든 급등해도 이상하지 않을 주식이란 건 여러분도 잘 아실 겁니다. 원전 프로젝트만 있는 게 아니죠. 해상 풍력 프로젝트도 있죠. 맞나요? 그래서 지금 현대건설은 불확실한 것들, 흔히 말해 리스크는 해소가 되고 있고 기대되는 것들은 점점 다가오는 시기다. 그래서 이런 자리는 승부를 걸어야 될 시기라고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지금 영상을 보고 있다면 우리 영상 구독하십시오. 그리고 내일 제가 드리는 기준 받아가세요. 7371-7454기로 현대건설이라고 문자 신청하면 됩니다. 기준이 있다라는 건 추후에 시작될 찰나의 순간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준비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준비를 하는 자만이 찰나의 순간 시작된 그 타이밍을 놓치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주가라는 건 순식간에 움직입니다. 그 타이밍을 놓치지 않는 법, 그 타이밍을 기준을 잡아서 대응하는 법 알려드릴 테니까 문자 신청 꼭 하세요. 아시겠죠? 현대건설 영상 지금까지 보신 분들에게는요, 제가 영상을 끝까지 보신 분들에게만 드리는 선물도 준비되어 있어요. 이 선물도 드릴 테니까 영상 끝까지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영상을 지금까지 보셨다는 건 노력을 하신다라는 거고요. 저는 그런 노력을 하시는 분들이 진심으로 성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쩌면 여러분에게 둘도 없는 기회를 드릴까 합니다. 황당하시죠? 이 사람은 뭔데 나한테 기회를 준다라고 하는 걸까? 속는 셈 치고 딱 한 번만 들어보세요. 어쩌면 둘도 없는 그 기회가 여러분의 문을 두들기고 있을지도 몰라요. 어떤 기회인지 모두 설명을 드릴 건데요. 지금 제 연락처 7371-7454 여기로 빅사이클이라고 문자 신청하시는 분들은요, 앞으로 다가올 그 빅사이클 대장주를 알려드릴 겁니다. 물론 그냥 알려드리진 않습니다. 댓글로 빅사이클 문자 남기면서 우리 영상 끝까지 봤다라는 걸 인증하시면서 문자 신청해야 돼요. 간단하죠? 댓글로 빅사이클, 문자로 빅사이클 남기면 됩니다. 자,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이미 급등해버린 주식 먹으면 얼마나 먹겠습니까? 물론 크게 올라갈 수도 있죠. 단타를 잘 하시는 분들도 많으니까요. 그런데 말이죠, 만약 그러한 엄청난 급등이 터지기 전부터 최저점에서 매수를 할 수 있었다면 어땠을까요? 맞아요. 어마어마한 수익을 거뒀겠죠. 제가 영상 초반에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이 영상 여러분께 기회가 될 거다라고요. 과거에 이미 많은 기회들을 알려드렸습니다. 원전 대장주 두산 에너빌리티 24,200원의 매수 300% 폭등했고요. 하나오션 조선 대장주 역시도 방송해 드렸습니다. 12월 19일. 물론 이럴 때는 이게 진짜 기회인지는 모릅니다. 그냥 지나칩니다. 움직여야 되고 받아들여야 되고 동참해야 되고 행동해야 되는데 그냥 지나치기 마련입니다. 눈앞에 기회가 왔을 땐 거머줘야 되는데 말이죠. 하나오션 이때 당시에 주가 32,800원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심정으로 주식을 하시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기회가 왔을 땐 두려움이라는 게 항상 존재해요. 이게 정말 기회가 맞을까? 맞습니다. 왜냐? 원전과 조선 모두 잡아냈고 한미 반도체도 잡아냈어요. 한미 반도체 아무도 거들떠 보지 않을 때 저는 여러분에게 엔비디아와 삼성, SK 하이닉스 이 구도를 여러분께 이 생태계를 이미 2023년 11월 8일
한미반도체 최저점일 때 말씀드렸습니다. 아무도 모를 때 말이죠. 조회수 보이세요? 아무도 관심 없고 아무도 모르니까 이런 기회를 아무도 잡지 못하니까 조회수도 안 나옵니다. 영상을 올렸는데 아무도 안 봅니다. 왜? 이게 기회가 맞을까? 이건 무슨 종목이야? 하거든요. 현대로템도 참 많은 욕을 먹었습니다. 2023년 12월 21일 현대로템의 주가가 2만원일 때 저는 알려드렸습니다. 기회란 사실 제대로 알려드렸고 그 기회에 승부를 걸어야 될 타이밍도 알려드렸습니다. 7371, 7454 어쩌면 이 번호가 여러분께 가장 중요한 번호가 될지 모릅니다. 이미 급등할 주식을 쫓지 마세요. 정말로요. 앞으로 급등할 주식을 쫓으세요. 앞으로 급등할 주식은 어쩌면 여러분 가까이에 있을지 모릅니다. 정말로요. 펩트론도 조회수 보이시나요? 2024년 9월 25일 주가가 급락하던 10% 급락하던 날 저는 여러분에게 매수하자라고 했던 사람이에요. 다음 날부터 초급등이 시작됐고 47,900원이었던 주가가 얼마까지 올랐습니까? 수십만 원까지 올라가면서요. 648% 급등이 나왔어요. 많은 분들이 제게 연락이 오셨습니다. 너무 고마워서 어떡하냐고. 이런 방송, 이런 분석을 처음 본다라고. 내가 오늘의 기쁨을 누리려고 지금까지 고생했나 싶다. 저 이 수익금으로 정말 좋은 것들 많이 할 겁니다. 이런 말들을 들을 때가 가장 행복해요. 맞아요. 제게 가장 의미 있는 일은요. 제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요. 이런 대박주를 매수하시면서 초대박주를 매수하시면서요. 제게 고맙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번에 본 수익금으로 자녀 대학 등록금 혹은 은퇴 설계자금 준비했다라고 하면서 제게 의미 있는 시간을 가졌다라고 전해주실 때가 가장 기뻐요. 저는 그렇게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습니다. 에이비바이오 일라이 리니와의 계약이 터지기 직전 10월 28일 단 한 번도 조정이 나올 때 매수를 외치지 않다가 딱 이날 매수를 외쳤었는데 이러고 나서 초급등 나왔죠. 상한가 나왔죠. 에이비바이오 일라이 리니와 계약 터졌죠. 맞아요. 주식시장은 항상 뭐가 존재합니까? 빅사이클이란 게 존재합니다. 근데 그 빅사이클이란 녀석은 이미 터지고 나니까 빅사이클처럼 보이는 거죠. 진정한 빅사이클을 수익으로 거머쥐는 자는 맞아요. 0.1%도 채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도대체 이 상남이라는 사람은 왜 매번 다 잡았을까? 두산에너, 하나오션, 한미반도체, 현대로템, 에이비바이오, 펩트론 이미 급등하고 있는 주식이 아니라 앞으로 급등할 주식을 외쳤던 사람이라면 여러분께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바라는 것은 이미 급등한 주식이 아니라 앞으로 급등할 수 있는 주식이요. 수백 퍼센트 올라간 종목들입니다. 이를테면 500% 올랐던 종목이 있다라고 볼게요. 이 기회를 여러분이 잡았더라면 다른 5개 종목들 10% 수익 봐서 50% 마이너스 보고 100% 마이너스 봐도 여전히 500%라고 하는 굳건한 수익이 있으니까 두렵지가 않아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대장주 하나만 제대로 잡아도 마이너스가 두렵지 않다. 대장주가 그래서 대장인 거예요. 왜 한 번 대장이 영원한 대장이냐? 왜 대장주를 사람들이 그렇게 노리느냐? 얘만 잘 공략해도 다른 거 떨어지는 거 두렵지가 않아요. 기회란 사실을 제대로 알았다면 놓치지 않으셨을 겁니다. 과거로 돌아가서 다시 최저점 매수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앞으로의 기회, 앞으로의 타이밍은 알 수 있어요. 제가 이 모든 걸 잡아냈으니까요. 물론 결코 자랑하는 것은 아니에요.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진심으로요. 앞으로 저와 함께 이런 종목들을, 이런 빅사이클을 공략하자라는 말씀 드린 거예요. 아시겠죠? 73717454 여기로 빅사이클이라고 문자 신청하면 돼요. 물론 문자만 남기는 분들은 공유해드리지 못합니다. 왜? 영상을 끝까지 보시고 댓글을 참여하는 노력, 돈을 벌고 싶다는 그 노력을 보이시는 분들, 저는 노력하는 분들이 성공하길 바란다라고 했어요. 그분들에게 빅사이클, 다음 빅사이클 종목 드릴게요.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방송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